자,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최근 여러분들께서도 얼마 전 청해부대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해부대 연결식에 불참을 했었죠. 그런데 이걸 보고 몇몇 좌파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군대에 사고 날 때마다 가야 되느냐? 군에서 1년마다 사망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아느냐? 심지어 군인 한 명이 죽는 그런 것 가지고 호들갑이냐? 민간인 참사가 규모가 크다면 거기에 좀 갈 수도 있는 거지 라면서 은근슬쩍 이번 헝가리 유람선 사고와 함께 이런 식으로 묶어버리는 분들도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한숨밖에 안 나오는 일입니다. 이런 양반들도 한 표, 그리고 나와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지식인들도 똑같은 한 표라는 게 바로 민주주의의 태생적인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일단 똑같은 사람의 사망사고, 그리고 똑같은 군인들끼리의 사망사고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종류와 성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안전사고, 그러니까 안전사고, 가혹행위, 복무부적응 같은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한 단순사고라든지 자살사고의 경우와 똑같이 군인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국가의 명령으로 인해서 공식적인 복무 중에, 훈련 중에, 임무 수행 도중에 그 사망하신 사고는 그 성질이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군필 남성들 중에서 여러분들 솔직히 군대에서 1년에 사망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거 누가 모릅니까? 많다는 거 다 알잖아요. 왜 중요한 차이를 빠뜨리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혼자서만 아는 척을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군 생활을 하던 시절에 저희 부대 옆에 있었던 옆사단에서는 가혹행위라든지 복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자살자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있었어요. 근데 다들 군 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익숙한 그 소식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제가 군 생활을 하던 시절 제 인근 부대에서는 자동차가 후진을 하다가 그만 사람을 그대로 벽 사이에 찧어가지고 이제 사람이 죽어버린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왜 제 군 생활 시절 옆부대 사고 이야기를 들려드렸냐면,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대통령과 총리가 조문을 가지 않았다고 해서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곳에도 높은 분들이 와주면 참 좋겠지만 이런 사건들은 정말로 불시에 불가항력적으로 전국에서 이곳저곳에서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안전사고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일정이 있는 양반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짓은 안 해요. 하지만 반대로 군인들이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정당한 임무, 공무 수행 중에 다친 사고, 혹은 훈련이라든지 이번 청해부대 사건처럼 공개적인 환영 행사를 준비하던 도중에 사망을 하셨을 때는 이 시민과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던 큰 자리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최소한 이럴 때만큼은 당연히 대통령과 장차관과 정치인들이 조문을 가고 성의를 표시하는 게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나라의 꼬라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국 사회를 보면 가끔 제가 믿는 상식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평생 이 땅에서 살아왔지만 참 적응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종종 가집니다. 특히 군인 한 명이 죽은 그런 것 갖고 호들갑이냐 이런 표현은, 민간인 참사가 크면 거기에 좀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표현은 정말로 제가 한숨밖에 안 나오는 발언입니다. 좌파가 말하는 것은 청해부대 사고 직후 최근에 터졌던 그 헝가리 유람선 사고를 말하는 겁니다. 유람선 침몰 사고. 자, 여러분들, 물론 모든 인간의 죽음은 당연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국가 조직 전체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자면 그것은 또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행 가다가 사람이 죽은 거랑 군인들이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죽은 게 어떻게 사안이 같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군인들이 임무 수행을 하는 도중에 죽은 것이 사회적으로 훨씬 더 무겁고 슬프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특수성도 존재를 하긴 하겠죠. 정말로 대규모 참사, 국가재난 사태 같은 그런 특수한 경우라면 대통령의 행보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옛날 삼풍백화점 붕괴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든지, 과거에 미국의 카트리나 같은 허리케인 그 태풍 사건으로 갑자기 수천 명의 이재민들이 발생했다든지. 근데 여러분들, 저는 그런 경우에도 대통령이 헬기를 타서라도 임무 수행 중에 사망한 군인의 연결식에 단 몇 분간만이라도 코빼기 보이고 참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긴급한 다른 국가재난지역으로 또다시 발걸음으로 옮기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이 틀렸습니까? 문재인 씨가 청해부대 사고 터졌을 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위로 방문을 하기는커녕 SNS에서 공식 성명 말 한마디조차 없었고, 농민들하고 술 한잔 기울이면서 쌀값 올랐으니 칭찬해달라고 농촌 가가지고 잔치국수 먹고 있었습니다.
날짜 보세요. 진짜라니까. 쌀값 올렸으니까 물가 올렸으니까 칭찬해달라고 했던 것도 진짜예요. 진짜라고. 날짜 같잖아. 5월 24일, 5월 24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는 왜 바른말을 한번 하려면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뒷목을 한번 잡은 다음에 핏대를 세워야지만 바른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가 국가재난 수준의 사고였습니까? 헝가리 사건은 청해부대 사건이랑 날짜도 다르지 않습니까? 한 인간의 죽음은 당연히 뼈아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외국에 놀러 나간 관광객 7명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하고 우리나라 안에서 군부대가 공식 행사를 진행하다가 사망한 국군장병의 사례는 당연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종류와 성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이 간단한 것을 이해를 못합니까? 내 가족의 일이 아니니까 객관적인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관광객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죽은 거랑 우리나라 군인이 공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안타깝게도 사망하신 거랑 이게 어떻게 성질이 같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놈의 정부에서는 헝가리 참사를 들먹이면서 또다시 전국적으로 슬픔을 강요하는 이런 미개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댓글 한번 보세요. 나라 지키다가 전사한 국군장병보다 놀러가서 죽은 사람이 더 대우받는 나라. 아니 왜 무슨 사고만 터지면 전국이 초상집 분위기가 되어야 하냐? 도대체 이 정부 윗대가리들은 서울이나 지방이나 전부 돌대가리들만 있냐? 외국에 놀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건데 왜 그것을 국내 행사와 연관을 짓느냐? 축제 준비 한창 하고 매상 좀 올려보려던 자영업자들 생각은 안 해주냐? 한심한 땡땡땡들. 청해부대 해군 사망 사건이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건 왜 추모 안 해주냐? 이 나라는 나라 지키다 죽으면 개죽음이고 놀러 가다가 죽으면 영웅대접 받는 이상한 나라다. 이런 정상적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광기에 대해서 좌파들의 광기와 비이성적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만 생각을 좀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볼 때 한국 사람들은요 너무 감성에 미쳐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치와 잣대가 없고 한 사건이나 사물을 바라볼 때 객관적인 가치 판단을 내릴 능력이 없어요. 세상을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구조로 바라보고 정치를 네 편 내 편 이중잣대로 바라보니까 정부에 따라서 같은 사안을 보고도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국가의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데 주인 노릇을 하기는커녕 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치권의 개 노릇을 하냐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